자, 이번에는 특검 수사 소식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요, 김상민 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을 대가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밀어준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야를 뛰어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이 2년 차에 전화가 와서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우환 화백의 그림 김건희 씨 측에 건넨 거 맞습니까?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이 확정 편향의 오류입니다.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들이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명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은 공천 청탁 목적으로 건네신 겁니까? 특검 임명에도 김건희 씨가 관여한 건가요? 오늘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소명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해당 그림은 특검이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그림이었죠. 이우환 화백의 그림입니다. 제목이 점으로부터 800298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의 유통 과정을 특검이 추적을 해봤더니 구매자로 바로 김상민 전 검사가 특정이 된 거죠. 하지만 김상민 전 검사는 김 여사 오빠에게서 그림값을 받았고 내가 대신 대리 구매를 해준 거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천 청탁 의혹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상민 전 검사는 특검에 출석하면서도 조금 전에 들으셨죠? 확증 편향이다, 오해와 억측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사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조사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엉뚱한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두고요. 진짜 그림이다, 가짜 그림이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림의 위작 여부가 김건희 여사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짜 그림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우선 국내 대표 감정기관들이 서로 다른 감정 결과를 내놨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거는 위작이다. 한쪽에서는 이건 진품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왜 중요해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진짜든 가짜든 이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원 넘게 주고 이 진짜든 가짜든 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샀냐 안 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건의 공소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고 이 공소 금액의 액수에 따라서 양형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액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진짜면은 굉장히 비싼 가액이 정해져서 뇌물죄의 혐의가 높아질 테고, 네. 그리고 가짜면은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면 혐의가 낮아지고 뭐 이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진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00원 주고 샀으면은 그 10,000원짜리 뇌물 청탁한 거예요. 하지만 가짜라도 1억 넘게 주고 샀으면은 1억 원 넘는 청탁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1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형이 처해지거든요. 네.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뇌물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는 김상민 검사가 얼마 주고 샀는지 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사실 또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그림 전문가도 아니에요. 근데 네. 왜 본인이 대리 구매를 해주죠? 과거에 김건희 씨에게 시계를 대신 사다 줬던 사람은 시계 전문가입니다, 나름대로. 시계도 많이 사봤고. 근데 본인은 김건희 씨보다 그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나 같으면 이런 그림 안 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상민 검사가 뇌물을 준 이유가 공천 청탁 때문이 아닌가로 의심하는 것이고, 네. 다시 결론만 내리면 이 그림의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김상민 검사가 얼마를 주고 이것을 구매했는가. 네. 그게 양형에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그거는 봅니다. 이미
기사에서 제가 본 기억으로는 3천여만 원에 구매를 했고 그 이후에 아니군요. 그게 처음에 경매 가격이 3천만 원이었고 이후에 가격이 1억 2천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그 시점에서 구매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부연을 드리자면 한국화랑협회 측에서 위작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낸 이유가 이 작품이 2022년 6월 대만 경매에서 처음 거래가 됐을 때 네. 가격이 220만 원에서 450만 원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만약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행정부의 요직을 주고받을, 그러니까 이른바 매관 매직을 할 정도의 인과성이 있을 정도의 거래냐라고 했을 때 상당한 의구심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법적으로 살펴봤을 때도 뇌물 가액이 1억 원이 넘어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강성필 부대변인의 어떤 의견과는 다르게 통상적으로 굉장히 깐깐하게 좀 가액을 입증하도록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위작이라고 한다면 그 가액 자체가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고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 과연 매관매직이라고 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입증 책임이 훨씬 커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 위작인지 아닌지는 지금 같은 미술계에서도 다른 입장인데 최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기관은 있는 겁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렇게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그래요? 알고 있고 결과적으로 법원이 판단을 아하. 할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법원이 법원은 그러면 진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위보다는 가액 자체를 판단을 네네. 하겠죠. 이것이 네. 가품이건 진품이건 얼마 정도의 가치를 아하. 하느냐가 통상적으로 중요할 텐데 법원은 통상 가장 보수적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근데 해봅니다. 과거 이 이원 화백은 네. 본인의 가짜 그림을 네. 본인이 진짜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그만큼 이게 본인조차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림 로비의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죠. 자, 한편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문제의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를 막아야 합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는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비리 의혹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담당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자, 내란 사건 재판장이죠. 지기현 부장판사가요. 어제 재판에서 올해 내로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인 내년 1월 18일 이전에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시간을 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까지 나오니까 자, 지기현 판사가 구체적인 일정을 일부러 거론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요. 이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그리고 헌법 소원 청구 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다라고 하더군요. 네, 그 마지막 카드 제대로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본인이 그런 어떤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라든가 헌법소원 청구하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건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현명하게 잘 판단할 거라고 믿고 또 이런 행동을 하는 그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본인을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셔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판사가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면 충분한 숙고와 이 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판사의 재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너무 재촉하는 것도 좀 그게 명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봐야겠죠. 사실 민주당의 어떤 사법부의 그 독립성 침해가 이제 일상화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633 강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 가까이 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건, 그러니까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심리를 하는데
1년도 안 됐거든요. 이렇게까지 보채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귀현 판사가 이렇게 그 민주당 거대 여당의 압박에 휩쓸려서 언제까지 재판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좀 명백한 사법부의 독립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내란 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백한 위헌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